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재무정보 작성의 목적과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방법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제거,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 재무제표 구성 요소는 앞선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또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개념체계하고 IFRS의 관계, 정확히 말해서는 개념체계와 기업회계 기준의 관계인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KIFRS의 관계로 정리해봤고요. 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개념체계는 회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고 기업회계 기준인 KIFRS는 준수해야 될 일종의 규정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개념체계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거고 기업회계 기준은 법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정보 작성과 관련해서 개념체계와 KIFRS가 서로 다른 입장일 때에는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KIFRS가 개념체계에 우선합니다. 처음 영상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내부정보 이용자는 재무정보를 자기 회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외부정보 이용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자료에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제공 대상은 외부정보 이용자이고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는 웬만큼 중요한 회계정보들은 담겨 있지만 외부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측정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항목들은 일정한 가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해서 상당 부분을 추정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딱 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은 각종 회계 관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질적 특성은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근본적 특성은 필수적인 특성이고 보강적 특성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특성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러한 비용과 회계정보를 작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해서 효익이 더 크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거 작성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본적 특성의 개념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으로 구성됩니다. 목적 적합성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의 특성이고요. 목적 적합성의 요소로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치는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죠. 재무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이고 확인 가치는 이렇게 과거에 예측했던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이 있죠. 미래를 평가하고 나중에 가서 평가했던 것을 확인해보고 하는 거죠. 중요성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회사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별로 중요성은 다 다를 거예요. 조그만한 회사에서는 100만 원이 꽤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는 100만 원만큼 더 표시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더라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말해서 중요성은 거래 인식을 위한 최소 요건이 되는 겁니다. 충실한 표현은 말 그대로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내용으로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이 있습니다. 완전한 서술은 회계정보를 이해할 때 필요한 설명들이 모두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회계정보가 어떤 가정에 의해서 작성됐을 때 그러한 가정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립적 서술은 회계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있어서 특정 정보 이용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강조되는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오류가 없는 서술은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절차와 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 오류가 없다는 말은 서술하는 거래를 회계정보로 표시할 때
저스트하게 숫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따라 추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재무제표 요소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과 회계 정보로 표시되는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는데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하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으로 나눠집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한다는 거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서로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나 표시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되겠죠. 검증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 계산해봐도 비슷하게 측정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적시성은 재무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해야 한다라는 건데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작성하는 것이 보다 더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가 될 거예요. 보통은 최근의 재무정보일수록 적시성이 높은데 과거의 재무정보라고 해서 적시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현재나 미래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능성은 사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정리하면 근본적 특성은 필수 속성이라고 했고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근본적 특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강적 특성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속성이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딱딱한 이름들이 많아서 잘 안 이어지죠? 이게 문제예요.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떠올리려면 엄청 헷갈리죠.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그런 거고요. 저도 헷갈려서 그냥 단순하게 외웠어요. 순서대로 목충, 비검적이. 목충은 근본적, 비검적이는 보강적.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목충, 비검적이 몇 번 떠드니까 안 잊어먹더라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시고 딱히 없다 싶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각 특성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도 한 번씩 정리하시고요. 또 아무리 목충, 비검적이가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재무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그거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버리면 그러한 재무정보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비용이 더 크니까요. 재무정보의 효익과 비용을 따져보는 것을 재앙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